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자기만의 독특한 몸의 구조를 이용해서 생존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무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술마다 그 특색이 다르죠. 중국 쿵호, 한국의 또 태권도라든지 그 외에 요즘 유행하는 이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 그 외에도 그야말로 특수한 살인 기술이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무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로부터도 많고 지금도 많이 행해지는데 특수 무술이다 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들이 화려하고 또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술의 기본은 어디서 발생할까? 어떤 요소에서 그 무술이 발생하는가? 원리는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동물 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뱀. 아나콘다라든가 비단뱀. 큰 비단뱀. 비단뱀 큰 거는 7m, 8m 그 이상도 있다고 그러죠. 기본 7, 8m 큰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뱀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큰 뱀하고 만날 수 있는 호랑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동북아 호랑이는 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남방의 호랑이, 인도 호랑이 이런 경우는 큰 뱀을 만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자 같은 경우도 큰 뱀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큰 뱀들하고 호랑이하고 싸우게 되면 호랑이가 쉽게 이기질 못한다 이겁니다. 이제 먼저 지친 쪽에서 이제 피해버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 호랑이가 강하고 빠르고 날카롭죠. 그러나 뱀은 무기가 뭡니까? 긴 몸으로 강력한 근육의 힘으로 감아버리는 거죠. 그럼 호랑이도 감기면 힘을 못 씁니다. 다만 호랑이는 털이 매끄럽고 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좀채 감기지 않고 감겨도 바로 풀어버리는 그런 힘도 있죠. 그러나 역시 감기면 위험한 거예요. 감기면. 그런데 이제 호랑이가 주로 상대를 공격할 때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본능적으로 목을 뭅니다. 목을 물어요. 그런데 이 뱀이란 게 목이 또 특이해요. 일반 동물은 목을 물게 되면은 그 혈관이 막히고 손길이 막히고 이러면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뱀은 목을 물어도 숨이 막히거나 혈관이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몸통이 알아서 호랑이를 감아버린다 이거죠. 그럼 호랑이 빨리 벗어나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승부나기도 하고 지친 쪽에서 빨리 피해버리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호랑이도 자칫하면 비단뱀 만나서 먹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쉽게 그 큰 뱀을 이길 수가 없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쉽게 못 이깁니다. 그게 뭐냐면 비단뱀이 자기 몸을 잘 활용하는데 호랑이와 사자는 그 비단뱀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무술은 자기 약점은 감추고 장점은 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미에 거기는 아나콘다 큰 뱀이 있습니다. 아나콘다 그 밀림에 또 아마존 강에 그 주변에는 어떤 강한 동물이 있습니까? 바로 제규어가 있습니다. 제규어. 생긴 것은 포범처럼 생겼죠. 또 그렇게 날렵합니다. 힘도 세죠. 물론 포범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제규어는 아주 악어나 아나콘다 이런 뱀들하고 친숙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존 주변 유역은 저 아프리카처럼 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게 뭡니까? 아나콘다라든지 악어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규어는 그 먹이 대상을 아나콘다 그리고 악어 이런 경우를 많이 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대손손이 익숙하다 그겁니다. 그 사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사자 호랑이도 아나콘다를 잘 못 무는데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큰 뱀의 약점이 어디냐? 꼬리입니다. 몸통이 길기 때문에 꼬리가 약점이 돼요. 흔히 뱀은 목이 약점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도 약점이 될 수 있지만은 몸통이 무서운 무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무기 몸통을 피하고 약점을 잡는 그 자리가 바로 꼬리거든요. 제규어는 절대 머리 쪽이나 몸통 쪽을 공격 안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그 큰 뱀의 목이나 몸통을 물어요.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거든요. 바로 제규어는 꼬리를 물어요. 그럼 꼬리를 물어도 저 멀리 있는 머리가 돌아와서 물으라 그러겠죠. 보통 뱀이 감을 때는 머리로 먼저 물고 감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안 줘요. 머리가 회전에 돌아오려 하면 꼬리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뱀은 끌려가지 않으려 하고 이렇게 체력 싸움이 시작되는데 제규어는 안전하게 체력 싸움을 벌리는데, 그런데 원래 지구력은 냉혈 동물이 온혈 동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규어는 지치지 않는데 아나콘다는 얼마 안 있으면 지쳐버립니다. 지쳐가지고 축 늘어져 버리죠. 바로 그때를 노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아나콘다는 제규어의 밤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손쉽게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악어를 또 어떻게 하느냐. 저 아프리카의 사자도 악어를 어떻게 못해요. 항상 공격할 때 악어 정면에서 공격하는데 악어가 그 큰 입으로 벌리고 물나라는데 사자가 공격 쉽게 못하고 회피하죠. 어쩌다가 또 악어 꼬리를 공격해요. 꼬리가 물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어 꼬리가 또 만만치 않죠. 악어는 꼬리 힘이 세거든요. 또 꼬리를 물어도 악어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곧바로 회전해 가지고 물라고 달겨들기 때문에 악어 꼬리는 약점이 아니죠. 언뜻 보면 약점 같지만 약점이 안 돼요. 뱀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사자도 악어를 만나면 쩔쩔 맨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저 부모 대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거예요. 악어를 주로 사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규어는 대대손손이 사냥하는 것을 학습하고 익혔기 때문에 아주 잘하죠. 그 악어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곧바로 어디를 무느냐? 바로 뒤통수를 물어요. 그러니까는 목하고 머리하고 그 사이 통수를 물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목도 아니고 뒤에서 뭅니다. 뒤에서. 거기를 물어버리면 바로 급소가 되면서 악어는 힘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꼬리로 때릴 수도 없고 입으로 물 수도 없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공격한다. 바로 제규어가 악어를 사냥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정면 공격을 안 하죠. 그래서 그 강한 악어도 제규어 일격이 끝납니다. 자, 제규어뿐만 아니라 독수리 상대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날카로운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 강한 발톱을 이용해서 상대를 움켜잡고 공격하죠. 그리고 날개를 활용하고. 자, 그렇다면은 인간의 특성을 한번 봐볼까요? 인간은 신체상으로 특성이 어떻습니까? 직립보행입니다. 두 다리로 육중한 몸을 버팅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두 손으로 뭘 붙잡고 밀고 당기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그러면 신체를 이용한 강점은 뭐겠습니까? 두 다리로 빨리빨리 버팅기고 이동하면서 두 손으로 공격하고 머리로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빨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인간도 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어디입니까? 두 다리와 그리고 목입니다. 목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가장 약하고 급소지요.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반드시 목을 공격합니다. 목을. 그렇죠? 그리고 인간도 역시 목은 한없이 약한 부위입니다. 아무리 거인이라도 목은 약이에요. 그리고 두 다리가 약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삐 움직일 때는 두 다리가 바쁘죠. 네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자칫하면 자빠지고 넘어져 버려요. 다리가 4개인 동물은 잘 안 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무술을 개발했다. 어떤 무술이 유리하겠습니까? 두 다리를 굳건하게 버팅기고 두 주먹을 활용하고 그런 무술이 인간으로 볼 때는 기본 무술이 되는 거고, 또 그런 무술에서는 어떤 동작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주로 때리고 미는 걸로는 두 주먹 바로 밀치고 공격하고, 또 머리로 하면 이마로 받는다든지, 이제 기가 기본이고, 다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 공격은 바로 로키, 발로 후려쳐 차는 노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가장 잘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무술이 뭐냐? 바로 무에타이,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에타이 이런 경우는 발 동작을 사용해도 발을 이제 높이 하이킥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하체 공격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면 공격을 많이 하죠. 옆으로 해가지고 멀리 차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주먹을 복싱같이 잘 교환합니다. 그 이종 격투기는 무에타이하고는 좀 다르죠. 면이 룰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동작 인정된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기본 자세는 그 무에타이 자세하고 이제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종합 격투기는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싸움에 가까운 기본적인 원리에서 나온 무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런 격투기의 주 공격 목표가 보면은 치고 때리는 것은 목이라든가 눈, 턱 혹은 다리거든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도 약점이고 턱도 힘이 없습니다. 목 특히 힘 없습니다. 목을 감거나 턱을 비틀거나 해서 목에 힘이 가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주로 종합격투기 붙들고 조이고 하는 건 목을 주로 공격 대상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비틀거나 다리를 비틀거나 이런 동작이 다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간에 다리를 공격하고 이제 이종격투기나 종합격투기 이런 것이 가장 인체의 특성에 걸맞게 만들어진 운동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중국 쿵후 같은 건 어떨까요? 그건 굉장히 거리가 멀죠. 환상적이고. 그래서 그 동작들이 수십 백 가지로 화려하고 또 동작이 가지가지 대단한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의 특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무술이다. 그렇다면 어떤 게 실전에 강할까요? 당연히 인체의 특성에 딱 맞춰서 만들어진 무술이 실전에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고, 혹시 여러 번 동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요. 길거리라든지 교도소 같은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싸우는가를 한번 보세요. 왜 없이 엉켜서 개싸움 합니다. 막 붙들고 엉키고 뒹굴고 다 그래요. 뭐 서서 폼 잡고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영화에 보면은 뭐 그런 동작들 많이 있잖아요. 화려한 동작도 있고 또 깡패들이 나와서 싸워도 서로 무슨 약속 대련 하듯이 폼도 잡고 간격도 두고 호흡도 골라가면서 싸우잖아요. 그런 것은 영화에 있는 것이고 또 길거리에서 신사적으로 싸울 때 이야기고요. 진짜 본능에 의한 싸움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그냥 두 손으로는 붙들고 엉키고 둥글고 이 개싸움을 벌려요. 그것이 뭐냐면 인체의 구성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 걸맞는 동작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뭐 거기서 폼 잡고 거리 두고 이런 거 없어요. 막 엉켜서 밀고 그냥 붙들고 뒹굴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들 방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서서 싸워도 싸움은 막 엉켜서 치고받아요. 한번 그런 동작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설령 무술을 닦았다 하더라도 막상 누리 없이 싸우게 되면 그 동작이 다 나와버립니다. 격투기 선수라도 물론 격투기 선수하고 일반 사람들은 싸움 자체가 안 되죠. 아무리 어떠고 또 해도 싸움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아무튼
선수들도 막상 얽혀서 싸우게 되면 개싸움이 돼버린다. 그것이 바로 인체의 특성하고 걸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체의 특성 따라서. 그럼 인체 특성과 멀게 만들어진 무술은 실전에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물론 그런 선수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뭐 살인 기술이다. 어떤 무술도 다 이길 수 있다. 가지가지 자신감에 차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격투기 선수들하고 붙으면은 맥을 못 쳐요. 아무리 큰 소리 쳤어도 결국은 그런 선수들이 격투기 무대에 서게 되면 역시 격투기 선수들이 하는 몸동작 그걸 익혀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고유 무술 거기서 절대 자랑 못해요. 안 통해요. 그건 인체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화려하지만 실전성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또 한번 보고 또 기본 동작은 도대체 몇 가지가 있겠나? 이거 한번 볼까요? 우선 다리로 하는 노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빨리 지칩니다. 두 다리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다리로 타격하고 특히나 하이킥을 날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하지요. 왜 그러냐? 하이킥을 하다 쓰러져 버린 수도 있고 또 그런 킥을 남발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져서 이동이 둔해지고 하다 보면 지게 돼요. 간혹 저 격투기 무대에서 그런 큰 발동작을 하다가 금방 지쳐버려 가지고 지는 선수들 많이 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다리는 빨리빨리 이동하고 몸을 지탱하는 데 써야 됩니다. 서서 해도. 그리고 공격을 한다면은 낭심 이상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 공격 포인트가 낭심 이상 올라가는 건 좋지 않죠. 그러면은 인간은 또 가장 약점이 낭심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낭심을 공격하는데 이 선수들끼리는 못하게 되죠. 주로 왜 그러냐? 위험해서 거기는 보호대 차고 공격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거기가 엄청난 또 약점이 되죠. 급소가 되고. 그래서 이 격투기 선수든 어떻게 됐든 로킥은 낭심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은 별로다. 간혹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그리고 주로 상대방 약점이 아까 낭심과 역시 다리가 되죠. 상대방 약점도 역시 다리. 거기를 공격하는 것이죠. 로킥은. 그런데 이 노킥은 격투기 선수들 중에도 잘못 차는 사람이 있어요. 노킥을. 잘못 차는 사람은 다리를 뻣뻣하게 이렇게 펴가지고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선수는 차고 자칫하면 이 몸 균형을 잃으면서 쓰러지고 또 그렇게 차는 사람 다음 동작을 못해요. 다음 동작이 튕기듯이 연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발을 펼치고 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요.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은 그야말로 탄력을 줘서 튕기듯이 하면서 후려쳐 차야 되는데 튕기듯이 후려쳐 차야 되거든요. 후려쳐 찬다 그 말은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다가오면서 회초리처럼 후려차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튕기듯이. 그렇게 해야 몸이 균형을 잃지 않게 되고 다음 동작이 연속으로 나가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뻣뻣한 상태에서 그냥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휘청하면서 뒤로 넘어가고 아니면 안 넘어가도 다음 동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타격이 또 약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킥을 제대로 못한 격투기 선수들이 제법 많아요. 가만히 이 화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격투기 선수들도 이 로킥을 잘 차는 사람은 연속해서 모든 동작이 끊임없이 나가면서도 튕기듯이 강력하게 때리죠. 또 무릎이 있죠. 무릎 치는 거. 그런데 바로 밀어 차는 게 있죠. 발바닥으로. 상대방 간격을 넓히거나 상대 하복부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동작들은 있는데 그럼 이제 주먹은 주로 뭐냐? 바로 직선으로 이제 뻗는 것이 기본이죠. 주먹은 바로 치는 거. 그럴 때 이제 기본이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치고 때리고 하면은 힘이 반도 안 들어가죠. 가격의 힘이 반도 안 들어가고 반드시 습관적으로
팔꿈치가 겨드랑이에 붙은 상태에서 뻗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힘이 상체의 근육의 힘이 같이 합해지는데 주로 다리부터 해서 그리고 옆구리, 겨드랑이 모든 근육이 움츠려졌다가 튕기듯이 같이 폭발하듯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때 바로 겨드랑이에 붙었다가 나가는데 이때 이제 뭐냐, 때리고 치는 자세로 하면은 가격력이 증가를 안 하게 됩니다. 뭐냐면 파워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타격력은 속도도 속도지만은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파워에 속도가 실려야 되는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파워가 없다면은 소용이 없죠. 그런데 파워를 강력하게 하려면 반드시 습관적으로 끝없이 바로 팔꿈치가 겨드랑이에서부터 옆구리에서부터 붙었다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바로 어깨, 그 라인, 허벅지까지 모든 그 근육이 순간 축소하면서 순간 튕기듯이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때리고 치는 게 아니라 동작상으로는 밀어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앞에 큰 무거운 돌이나 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밀어낼 때 밀어낸다면 아마도 이 모든 그 몸의 근육과 이런 걸 합해가지고 손으로 모으면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걸 익히려면은 뭘 밀어내 봐야 되죠. 그러면 왼손으로 밀어내보고 오른손으로 밀어내보면은 그 바로 아까 어깨, 옆구리, 허벅지 그 라인이 어떻게 근육이 작동하는 걸 익히게 되거든요. 이제 이 밀어내는 걸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그것이 습관화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빨리 밀어내 보는 거죠. 이제 속도를 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 밀어내는 동작을 연습하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자유자재에 밀어내질 때 바로 거기서 큰 파워가 나오고 또 그 동작을 오래 연습하게 되면은 파워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근육과 모든 것이 일체 힘을 같이 뿜어내는 그 상태를 습관적으로 유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빠르게 치는데 파워가 없다 하면은 반드시 이 동작을 오래 연습해야 되죠. 밀어내는 동작을. 이제 그렇게 하되 거기 속도가 붙으면은 강력한 파워의 속도가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이제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자세가 격투기, 입식 격투기, 그 격투기 선수들 예전에 자세를 보면은 타격하는 자세를 보면은 전혀 펀치력이 없이 팔만 쭉쭉 뻗고 때리는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어요. 온몸이 비틀고 회전하면서 온몸의 다리부터 근육이 힘이 튕겨지듯이 같이 모아지면서 타격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은 그 타격법을 잘못 익혀가지고 전혀 이 두 주먹에 제대로 된 파워가 실리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화면을 보면 엉성하죠? 치는 것이 쫙 짜지면서 회전하듯이 그야말로 온몸이 회초리처럼 돌면서 뻗어나가는 그 모습이 안 느껴져요. 그냥 손만 덜렁덜렁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죠. 바로 이제 그런 선수들은 타격하는 방법을 기초를 다시 쌓아야죠. 이제 그 기초 쌓는 방법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치거나 타격을 하지 말고 온몸을 이렇게 회전하고 짜면서 밀어내 보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밀어내 보는 겁니다. 주먹을 쥐고서 밀어내는 동작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온몸이 출렁출렁 튕기듯이 타격력이 주먹으로 전달되는구나. 또 근육들이 이렇게 합동작전을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 바로 치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화면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힘차게 뻗어나가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타격하는 것을 처음에 못 익힌 선수는 3년이 가나 5년이 가나
그 주먹에는 절대 파워가 안 실립니다. 그러나 이 밀어내는 동작, 이것을 오래 기본적으로 연마하게 되면 주먹의 타격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휘저어서 치면은 아무리 오래 무술을 했어도 주먹에 파워가 붙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 평면으로 바라보듯이 하면서 이 자세를 연습을 많이 해봐야죠. 이제 실전에서는 옆으로 하든 오른쪽이 옆으로 가든 왼쪽이 옆으로 가든 상관없죠. 양쪽을 다 연습해 가지고 밀어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인체의 특성을 이용한 이제 타격 연습이 되겠죠. 밀어내는 게 이제 기본이죠. 밀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는 게 뭡니까? 머리로 사용하는 거, 아니면 팔꿈치 사용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은 역시 이제 동작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도 인체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치고 하는 것은 그 밀어내는 그것이 속도가 붙을 때 치는 것이 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각도, 방향 이런 것은 점차 변화를 시키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동작이란 것은 굉장히 실제로는 단순하다. 인간이 쓸 수 있는 동작은 순간에 쓰는 실전에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몇 가지 동작이 없다. 그럼 나머지 동작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을 감는 거, 아니면 턱을 밀어내는 거, 아니면 꺾는 거, 그건 이제 모구 약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 동작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도 거기서 살이 붙는 것이죠. 그 기본 동작은 몇 가지 정해졌다,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밀어내는 거, 팔꿈치, 그리고 다리 쪽에서는 또 무릎이 있죠. 무릎 치는 거, 로킥도 있지만 무릎 치는 게 또 있네요. 예, 이런 동작이 엉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의 그 로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데는 계속 후려치는 동작을 반복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자, 여기에서 파워와 속도를 올려야 된다. 기본이죠. 파워와 속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작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주는 동작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파워와 속도가 없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끝없이 반복할 때 파워가 붙고 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꽁우 같은 거는 왜 파워가 안 붙게 되느냐? 수십 회까지 동작을 그럴듯하게 연습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작 하나하나가 파워가 실리는 동작이 없다는 거죠. 파워하고 그리고 빠름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몇 가지 동작, 예를 들어 6가지면 6가지 특화시켜가지고 그걸 철저히 반복 끝없이 반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섞어지면서 터져나오고 파워가 실고 속도가 실려야 되거든요. 무의식종에 그게 되게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이때는 이 동작, 저때는 저 동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연습할 때부터도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으로 연습을 그렇게 반복해야 되거든요. 무의식으로 반복하라. 그래야 실전에서도 무의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응 동작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익힐 때부터 생각으로 익혔다. 순서 생각하고 나가는 방법 등등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면 실전에서도 그 습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반응이 안 나타난다. 순간 동작이 자기도 모르게 착착착착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하려면 연습할 때부터 반드시 생각을 하지 말고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파워와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없이 한 가지 동작을 반복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쿵우라든지 이런 무술은 수많은 그야말로 동작 무용 배우듯이 세월 가버린다 이거죠. 무용 동작 익히다가. 그러니 파워가 늘지 않고 실전에서는 못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술들, 발차기 하는 무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발차기 하는 무술들이 다리를 쭉 뻗어 차거나 고공으로 막 휘돌리거나 이런 동작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무술 안 한 사람하고 할 때는 그게 통하겠지만은 순간에 실전 싸움이 붙거나 이럴 때는 그거 못 쓰죠. 그런 거. 우선 당장에 격투기 시합만 나가도 그런 동작 몇 번 하다가 보면 지쳐가지고 제풀에 져버리죠. 그리고 몇 번 지나면 파워가 현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맞아도 상대방은 신경도 안 써요. 이제 그렇게 되죠. 처음에 몇 번은 강력하게 들어오지만은 그건 뭐냐? 너무 동작이 크다. 너무 동작이 높다. 그리고 아까 로키가 하듯이 이런 발차기가 아니고 회초리형으로 후려치는 발차기 그런 게 아니고 발을 쭉 뻗어서 차기 때문에 파워도 약하지만은 여차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고. 그래서 그건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인체의 특성을 모르고 만들어진 무술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 약하고 발차기 한 번 하고 자빠지고 발차기 한 번 하고 자빠진다 그 말이에요. 발 쭉 뻗고 차니까. 발을 튕기듯이 온몸을 탄력으로 후려쳐야 되는데 그 동작을 못하고 뻗고 차니까 균형을 잃고 자빠진다 이거예요. 왜냐? 차는 힘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차는 힘이 축 앞으로 나가면서 몸이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동작이 연속해서 나가기 어렵고, 네, 그리고 또 빨리 지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위력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기술을 쓰는 것 같지만은 인체의 특성과 거리가 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동작들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거 익히고 연습하느라고 파워하고 속도를 실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속도와 힘이 실리기 어렵다. 예, 감사합니다. 밀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는 게 뭡니까? 머리로 사용하는 거 아니면 팔꿈치 사용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은 역시 이제 동작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도 인체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치고 하는 것은 그 밀어내는 그것이 속도가 붙을 때 치는 것이 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각도, 방향 이런 것은 점차 변화를 시키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동작이란 것은 굉장히 실제로는 단순하다. 인간이 쓸 수 있는 동작은 순간에 쓰는 실전에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몇 가지 동작이 없다. 그럼 나머지 동작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을 감는 거 아니면 턱을 밀어내는 거 아니면 꺾는 거 그건 이제 모구 약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 동작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도 거기서 살이 붙는 것이죠. 그 기본 동작은 몇 가지 정해졌다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밀어내는 거, 팔꿈치, 그리고 다리 쪽에서는 또 무릎이 있죠. 무릎 치는 거, 로킥도 있지만 무릎 치는 게 또 있네요. 예, 이런 동작이 엉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의 그 로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데는 계속 후려치는 동작을 반복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자, 여기에서 파워와 속도를 올려야 된다. 기본이죠. 파워와 속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작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주는 동작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파워와 속도가 없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끝없이 반복할 때 파워가 붙고 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꽁우 같은 거는 왜 파워가 안 붙게 되느냐? 수십 회까지 동작을 그럴듯하게 연습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작 하나하나가 파워가 실리는 동작이 없다는 거죠. 파워하고 그리고 빠름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몇 가지 동작, 예를 들어 6가지면 6가지
특화시켜가지고 그걸 철저히 반복 끝없이 반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섞어지면서 터져 나오고 파워가 실고 속도가 실려야 되거든요. 무의식종에 그게 되게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이때는 이 동작 저때는 저 동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연습할 때부터도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으로 연습을 그렇게 반복해야 되거든요. 무의식으로 반복하라. 그래야 실전에서도 무의식으로 되는 것이죠. 물론 이빨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인간도 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어디입니까? 두 다리와 그리고 목입니다. 목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가장 약하고 급소지요.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반드시 목을 공격합니다. 목을. 그렇죠? 그리고 인간도 역시 목은 한없이 약한 부위입니다. 아무리 거인이라도 목은 약이에요. 그리고 두 다리가 약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삐 움직일 때는 두 다리가 바쁘죠. 네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자칫하면 자빠지고 넘어져 버려요. 다리가 4개인 동물은 잘 안 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무술을 개발했다. 어떤 무술이 유리하겠습니까? 두 다리를 굳건하게 버팅기고 두 주먹을 활용하고, 그런 무술이 인간으로 볼 때는 기본 무술이 되는 거고, 또 그런 무술에서는 어떤 동작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주로 때리고 미는 걸로는 두 주먹 바로 밀치고 공격하고, 또 머리로 하면 이마로 받는다든지, 이제 기가 기본이고, 다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 공격은 바로 로키, 발로 후려쳐 차는 로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가장 잘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무술이 뭐냐? 바로 무에타이.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에타이 이런 경우는 발 동작을 사용해도 발을 이제 높이 하이킥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하체 공격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면 공격을 많이 하죠. 옆으로 해가지고 멀리 차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주먹을 복싱같이 잘 교환합니다. 그 이종 격투기는 무에타이하고는 좀 다르죠. 엄연히 룰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동작 인정된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기본 자세는 그 무에타이 자세하고 이제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종합 격투기는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싸움에 가까운 기본적인 원리에서 나온 무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런 격투기의 주 공격 목표가 보면은 치고 때리는 것은 목이라든가 눈, 턱 혹은 다리거든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도 약점이고 턱도 힘이 없습니다. 목 특히 힘 없습니다. 목을 감거나 이런 것이 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각도, 방향 이런 것은 점차 변화를 시키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동작이란 것은 굉장히 실제로는 단순하다. 인간이 쓸 수 있는 동작은 순간에 쓰는 실전에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몇 가지 동작이 없다. 그럼 나머지 동작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을 감는 거, 아니면 턱을 밀어내는 거, 아니면 꺾는 거, 그건 이제 목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 동작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도 거기서 살이 붙는 것이죠. 그 기본 동작은 몇 가지 정해졌다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밀어내는 거, 팔꿈치, 그리고 다리 쪽에서는 또 무릎이 있죠. 무릎 치는 거, 로킥도 있지만 무릎 치는 게 또 있네요. 이런 동작이 엉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의 그 로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데는 계속 후려치는 동작을 반복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자, 여기에서 파워와 속도를 올려야 된다. 기본이죠. 파워와 속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작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주는 동작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파워와 속도가 없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끝없이 반복할 때 파워가 붙고 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꽁우 같은 거는 왜 파워가 안 붙게 되느냐? 수십 회까지 동작을 그럴듯하게 연습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작 하나하나가 파워가 실리는 동작이 없다는 거죠. 파워하고 그리고 빠름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몇 가지 동작, 예를 들어 6가지면 6가지 특화시켜가지고 그걸 철저히 반복 끝없이 반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섞어지면서 터져 나오고 파워가 실고 속도가 실려야 되거든요. 무의식 중에 그게 되게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이때는 이 동작 저때는 저 동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연습할 때부터도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으로 연습을 그렇게 반복해야 되거든요. 무의식으로 반복하라. 그래야 실전에서도 무의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응 동작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익힐 때부터 생각으로 익혔다. 순서 생각하고 나가는 방법 등등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면 실전에서도 그 습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반응이 안 나타난다. 순간 동작이 작되죠. 아무리 어떠고 해도 싸움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아무튼 선수들도 막상 얽혀서 싸우게 되면 개싸움이 돼버린다. 그것이 바로 인체의 특성하고 걸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체의 특성 따라서. 그럼 인체 특성과 멀게 만들어진 무술은 실전에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물론 그런 선수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뭐 살인 기술이다. 어떤 무술도 다 이길 수 있다. 가지가지 자신감에 차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격투기 선수들하고 붙으면은 맥을 못 쳐요. 아무리 큰 소리 쳤어도. 결국은 그런 선수들이 격투기 무대에 서게 되면 역시 격투기 선수들이 하는 몸동작 그걸 익혀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고유 무술 거기서 절대 자랑 못해요. 안 통해요. 그건 인체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화려하지만 실전성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또 한번 보고, 또 기본 동작은 도대체 몇 가지가 있겠나? 이거 한번 볼까요? 우선 다리로 하는 노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빨리 지칩니다. 두 다리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다리로 타격하고 특히나 하이킥을 날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하지요. 왜 그러냐? 하이킥을 하다 쓰러져 버린 수도 있고, 또 그런 킥을 남발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져서 이동이 둔해지고 하다 보면 지게 돼요. 간혹 저 격투기 무대에서 그런 큰 발동작을 하다가 금방 지쳐버려 가지고 지는 선수들 많이 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다리는 빨리빨리 이동하고 몸을 지탱하는 데 써야 됩니다. 서서 해도. 그리고 공격을 한다면은 낭심 이상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 공격 포인트가 낭심 이상 올라가는 건 좋지 않죠. 그러면은 인간은 또 가장 약점이 낭심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낭심을 공격하는데 이 선수들끼리는 못하게 되죠. 주로. 왜 그러냐? 위험해서 거기는 보호대 차고 공격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거기가 엄청난 또 약점이 되죠. 급소가 되고. 그래서 이 격투기 선수든 어떻게 됐든 로킥은 낭심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은 별로다. 간혹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그리고 주로 상대방 약점이 아까 낭심과 역시 다리가 되죠. 상대방 약점도 역시 다리, 거기를 공격하는 것이죠. 로킥은. 그런데 이 노킥은 격투기 선수들 중에 모든 근육이 움츠려졌다가 튕기듯이 같이 폭발하듯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때 바로 겨드랑이에 붙었다가 나가는데, 이때 이제 뭐냐, 때리고 치는 자세로 하면은 가격력이 증가를 안 하게 됩니다. 뭐냐면 파워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타격력은 속도도 속도지만은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파워에 속도가 실려야 되는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파워가 없다면은 소용이 없죠. 그런데 파워를 강력하게 하려면 반드시 습관적으로 끝없이 바로 팔꿈치가 겨드랑이에서부터 옆구리에서부터 붙었다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때 바로 어깨, 그 라인, 허벅지까지 모든 그 근육이 순간 축소하면서 순간 튕기듯이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때리고 치는 게 아니라 동작상으로는 밀어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앞에 큰 무거운 돌이나 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밀어낼 때 밀어낸다면 아마도 이 모든 그 몸의 근육과 이런 걸 합해가지고 손으로 모으면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걸 익히려면은 뭘 밀어내 봐야 되죠. 그러면 왼손으로 밀어내보고 오른손으로 밀어내보면은 그 바로 아까 어깨, 옆구리, 허벅지 그 라인이 어떻게 근육이 작동하는 걸 익히게 되거든요. 이제 이 밀어내는 걸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그것이 습관화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빨리 밀어내 보는 거죠. 이제 속도를 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 밀어내는 동작을 연습하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자유자재에 밀어내질 때 바로 거기서 큰 파워가 나오고 또 그 동작을 오래 연습하게 되면은 파워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근육과 모든 것이 일체 힘을 같이 뿜어내는 그 상태를 습관적으로 유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빠르게 치는데 파워가 없다 하면은 반드시 이 동작을 오래 연습해야 되죠. 밀어내는 동작을. 이제 그렇게 하되 거기 속도가 붙으면은 강력한 파워의 속도가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이제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자세가 격투기 입식 격투기 그 격투기 선수들 예전에 자세를 보면은 타격하는 자세를 보면은 전혀 펀치력이 없이 팔만 쭉쭉 뻗고 때리는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어요. 온 몸이 일기 때문에 꼬리가 약점이 돼요. 흔히 뱀은 목이 약점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도 약점이 될 수 있지만은 몸통이 무서운 무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무기 몸통을 피하고 약점을 잡는 그 자리가 바로 꼬리거든요. 제규어는 절대 머리 쪽이나 몸통 쪽을 공격 안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그 큰 뱀의 목이나 몸통을 물어요.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거든요. 바로 제규어는 꼬리를 물어요. 그럼 꼬리를 물어도 저 멀리 있는 머리가 돌아와서 물으라 그러겠죠. 보통 뱀이 감을 때는 머리로 먼저 물고 감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안 줘요. 머리가 회전에 돌아오려 하면 꼬리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뱀은 끌려가지 않으려 하고 이렇게 체력 싸움이 시작되는데 제규어는 안전하게 체력 싸움을 벌리는데 그런데 원래 지구력은 냉혈 동물이 온혈 동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규어는 지치지 않는데 아나콘다는 얼마 안 있으면 지쳐버립니다. 지쳐가지고 축 늘어져 버리죠. 바로 그때를 노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아나콘다는 제규어의 밤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손쉽게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악어를 또 어떻게 하느냐. 저 아프리카의 사자도 악어를 어떻게 못해요. 항상 공격할 때 악어 정면에서 공격하는데 악어가 그 큰 입으로 벌리고 물나라는데 사자가 공격 쉽게 못하고 회피하죠. 어쩌다가 또 악어 꼬리를 공격해요. 꼬리가 물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어 꼬리가 또 만만치 않죠. 악어는 꼬리 힘이 세거든요. 또 꼬리를 물어도 악어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곧바로 회전해 가지고 물라고 달게 되기 때문에 악어 꼬리는 약점이 아니죠. 언뜻 보면 약점 같지만 약점이 안 돼요. 뱀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사자도 악어를 만나면 쩔쩔 맨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저 부모 대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거예요.
악어를 주로 사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규어는 대대손손이 사냥하는 것을 학습하고 익혔기 때문에 아주 잘하죠. 그 악어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곧바로 어디를 무느냐? 바로 뒤통수를 물어요. 그러니까는 목하고 머리하고 그 사이 통수를 물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목도 아니고 뒤에서 뭅니다. 뒤에서. 거기를 물어버리면 바로 급소가 되면서 악어는 힘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파워가 없다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파워를 강력하게 하려면 반드시 습관적으로 끝없이 바로 팔꿈치가 겨드랑이에서부터 옆구리에서부터 붙었다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때 바로 어깨, 그 라인, 허벅지까지 모든 그 근육이 순간 축소하면서 순간 튕기듯이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때리고 치는 게 아니라 동작상으로는 밀어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앞에 큰 무거운 돌이나 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밀어낼 때 밀어낸다면 아마도 이 모든 그 몸의 근육과 이런 걸 합해가지고 손으로 모으면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걸 익히려면은 뭘 밀어내 봐야 되죠. 그러면 왼손으로 밀어내보고 오른손으로 밀어내보면은 그 바로 아까 어깨, 옆구리, 허벅지 그 라인이 어떻게 근육이 작동하는 걸 익히게 되거든요. 이제 이 밀어내는 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것이 습관화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빨리 밀어내 보는 거죠. 이제 속도를 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 밀어내는 동작을 연습하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자유자재에 밀어내질 때 바로 거기서 큰 파워가 나오고 또 그 동작을 오래 연습하게 되면은 파워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근육과 모든 것이 일체 힘을 같이 뿜어내는 그 상태를 습관적으로 유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빠르게 치는데 파워가 없다 하면은 반드시 이 동작을 오래 연습해야 되죠. 밀어내는 동작을. 이제 그렇게 하되 거기 속도가 붙으면은 강력한 파워의 속도가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이제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자세가 격투기 입식 격투기 그 격투기 선수들 예전에 자세를 보면은 타격하는 자세를 보면은 전혀 펀치력이 없이 팔만 쭉쭉 뻗고 때리는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어요. 온몸이 비틀고 회전하면서 온몸에 다리부터 근육이 힘이 튕겨지듯이 같이 모아지면서 타격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은 그 타격법을 잘못 익혀가지고 전혀 이 두 주먹에 제대로 된 파워가 실리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화면을 보면 엉성하죠? 치는 것이 쫙 짜지면서 회전하듯이 그야말로